반갑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통풍의 모든 것, 한방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떻게 치료하며 예방해야 될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아플 통자를 쓸까요? 통풍, 가우트. 가우트는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통풍 환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통풍 환자가 30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10%씩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만 명씩 통풍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통풍이 갑자기 오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제일 많이 오는 부위가 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톡 튀어나온 부위에 밤에 자다가 갑자기 굉장히 아파지는 겁니다. 막 퉁퉁 부으면서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통풍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발작이라고 합니다. 통풍 발작. 통풍 발작이 오면은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아파서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통풍인지 모르고 혹시 발을 삐진 않았나, 관절염이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 한의학에서 물론 통이라면 아픈 것을 말하지만 풍이라고 하면 여기저기 바람처럼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그래서 통풍 발작이 보통 엄지발가락에 오는데, 엄지발가락에 통풍 발작이 오는데, 통풍 발작이 왔다가 7일에서 일주일, 열흘 정도, 7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저절로 통풍 발작이 싹 사그라지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싹 통증이 없어지고 상처도 없어지고 안 아픕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붙어서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우트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게 남자들에게 많이 옵니다. 남자들에게 많이 오는데, 이 남자들도 보통 그 중년기의 남자들, 중년기 40대에서 60대 이 사이의 남성들에게 통풍이 많이 발병을 합니다. 여성들에게 통풍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작용이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통풍의 주 원인이 요산, 유릭 애시드죠. 요산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리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폐경 이전의 여성들에게는 통풍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들도 폐경을 하고 난 다음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풍이 많이 옵니다. 통풍의 발병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요산입니다. 요산, 유릭 애시드. 요산은 노폐물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간의 TCA 사이클에서 분해됩니다. 분해되는데 이 요산을 분해해 가지고 CO2와 H2O로 해서 CO2는 숨으로 내쉬고 H2O는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분해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TCA 사이클인데, 이 TCA 사이클 간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간에서 TCA 사이클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원만하게 요산이 분해가 안 되면 이 요산이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혈중으로 들어가가지고 피 속에 요산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피 속에 요산이 쌓인 것이
오래오래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엄지발가락에부터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통풍 발작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요산이 금방금방 이렇게 통풍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한 20년. 한 20년 정도 계속적으로 요산의 분해가 안 되고 요산이 계속 혈중에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피 속의 요산 수치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한 20년 후에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현이라고 그랬죠. 발현.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발현되는 시기가 40에서 60세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강의 한번 했지만 사실 이때가 4말 5초라고 그랬죠. 40대의 말, 50대의 초기. 4말 55초. 이때에 보통 통풍이 많이 생기는데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명히 발을 다친 것도 아니고 삐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픈 것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견디지 못할 만큼 이런 병이 바로 통풍인데 그동안에 많은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씨앗이 TCA 사이클에서 분해가 안 된 것이죠. 그럼 그 씨앗이 뭐냐는 것입니다. 씨앗이. 왜 TCA 사이클에서 요산이 분해가 안 되느냐? 무슨 씨앗을 많이 뿌렸길래 그러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이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요산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술과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말할 때는 꼭 육고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도 들어가는 것이죠. 육고기나 생선, 살코기죠. 육고기나 생선의 살코기. 이러한 살코기가 바로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요산이 많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분해가 안 돼서 간에 부담을 줘서 간에서 술의 분해 분리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간이나 콩팥에서 문제가 있어서 간에서 요산의 분해가 잘 안 되고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잘 안 됐을 때에 이러한 것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풍이 생겼다고 할 때는 그냥 관절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통풍이 반드시 아픔으로 오죠. 통풍, 아픈 동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원인을 자세히 훑어보면은 결국 혈중에 탁한 요산치가 많아서 그렇고 요산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구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를 통풍 자체도 혈탁으로 보는 것이죠. 혈탁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탁해진 상태 아닙니까? 한의학에서 우리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건강한 것인데 기가 가볍게 잘 돌지 못하든지 혈이 탁하든지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같은 경우는 혈탁병 중에 하나이죠. 혈탁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 속에 당분이 많이 있는 것, 당뇨병, 이거 다 혈탁이죠.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것, 고지혈증, 역시 혈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통풍 같은 경우는 피 속에 요산, 유릭 애시드가 많이 있는 것, 이것이 혈탁이죠. 피가 탁하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피가 탁해서 피가 맑지를 못해서 피가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병이 바로 요산입니다. 통풍입니다. 요산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통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풍 환자들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술을 많이 마셨다.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 오랫동안 마셨다. 즉 20년 이상 마셨다. 그렇게 되면은 간의 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 간에서 PCA 사이클에 술 분해하는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 술만 마십니까? 안주로서 보통 동물성 단백질, 즉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육고기 종류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오히려 채소라든지 이런 기가 가벼운 음식, 알칼리 음식은 적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육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고 기름기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함께 이런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혈중의 요산치가 높아져 가지고 통풍, 가우트가 생기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것이 40대란 말입니다.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요새는 여성들도 사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면 술을 많이 마시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성들이 중년 이후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끊어지는 데다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남자와 똑같이 이런 것을 많이 먹고 하면 역시 여성들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성은 호르몬 관계로 남자보다 적게 오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임상적으로 볼 때 남자 10명 정도라면 여자는 1명 정도 보통 통풍 환자가 있는데, 어쨌든 통풍은 남자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병입니다. 통풍은 처음에는 급성 관절 동통으로 옵니다. 관절이 굉장히 붓고 또 아프고 열나고 벌게지면서 그러한 그 염증의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 일주일 지나면 살살 사그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보면은 또 마치 병이 없는 것처럼, 또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10년을 겁니다. 급성기를 보통 대강대강 유야무야하게 적당히 치료하다가 10년을 지나고 나면 이게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만성화돼서 결절성 관절염이 되면 이제는 막 관절이 틀어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관절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증상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병인데, 오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통풍은 통풍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술을 많이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또 채소를 많이 안 먹고 이렇게 했을 때에 통풍만 오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통풍이 오는 환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고지혈증이 같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같이 있고 혈압도 올라가고 또 지방간도 오게 되고,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기 많은 것이 고지혈증이죠. 중성지방 아닙니까? 중성지방이 그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요, 배에 쌓이면 내장지방이죠. 내장지방과 지방간이 생겨서 빵빵 차이면 그것이 뭐 결국 대사상이 오지 않습니까? 대사상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또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고콜레스테롤증에서 고혈압이 오게 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풍 환자는 대사상의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의 병증이 드러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풍이라는 것이지 통풍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다, 벌면서 막 아파서 퉁퉁 벗어 걸어보고 먹고 뚫쭉 하면서 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옵니다. 이런 환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통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또 동맥경화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내장지방도 있어서 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병증이 딱
발현이 되면은 그때 벌써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니겠구나. 다른 것도 있겠구나. 벌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술 중에서 맥주. 요새 사람들은 뭐 맥주도 술이가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통풍에는 맥주가 제일 안 좋습니다. 통풍을 제일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술이라 하면 보통 맥주를 말합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은 맥주 한두 잔 정도야 문제는 없겠지만 통풍으로 고생하거나 있거나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들이 있는 사람들은 맥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풍이라고 하는 병을 막아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치료해야 됩니다. 7대 3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7대 3의 원칙. 7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됩니다. 운동. 어떤 병이 걸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요법과 운동요법을 보통 같이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비만 아닙니까? 살을 빼려는 사람들, 다이어트. 운동을 열심히 한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 좋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3밖에 안 됩니다. 3. 70%는 음식 조심이 되어집니다. 음식 조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이 70%요, 운동이 30%. 그렇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술도 들어가고 약물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겠죠. 술과 약과 밥, 이러한 것이 하나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효과는 70%. 나머지 30%는 운동요법. 그래서 7대 3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이런 것을 조심을 하지 않고 약물요법만으로 다 하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입에 약을 먹어서 그거 가지고 나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풍이 있다. 통풍 치료약을 먹는다.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 치료약을 먹는다. 약을 먹어서 될 것 같으면 사고는 왜 납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분명히 고혈압 약을 먹고 치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쓰러져서 또 풍이 오고 왜 죽기나 합니까? 약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운동도 있지만 자기 관리는 말이겠죠. 자기 관리.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의자를, 한의학에서 한의사를 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자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세조실록, 세조대왕이 쓴 세조실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의학론에 제일 멋진 의자, 제일 최고의 의자를 심이라고 합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예방하는 사람, 또 병이 난 것은 고쳐주는 사람을 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의자를 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음식으로서 고쳐주는 사람. 음식 처방을 해서 병을 막아주고 병을 고쳐줄 줄 아는 사람을 식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의자로 봅니다. 세 번째가 약이죠. 약으로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약이라고 합니다. 약이. 그래서 우리 의자가 약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음식으로 고치고 또 약으로 고치고 이 세 가지를 사실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줌으로 병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구조를 바꾸어 줌으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그 다음 약물을 먹으면 뭐로 우리 몸속에 있는 피의 구조, 기의 구조, 혈의 구조를 바꾸어 줌으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기능이 바뀌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의 병이 발현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능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병적인 상태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에서 병의 기능으로 기능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이미 나타난 병을 고치려면 구조를 바꿔야 기능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또 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바꾸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서 통풍이 안 생기게 하고 한 번 난 통풍을 빨리 고칠 줄 아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영적으로도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수학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것을 수학 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성전된 내 육체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계속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안 좋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많이 심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많이 심어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두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두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 없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질병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좋은 것으로 많이 심고 선한 것으로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구조가 병이 나지 않고 건강한 구조,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구조, 그러한 구조로 자꾸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습이죠.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하면은 구조에 따른 기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적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까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건강한 육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만 많이 있으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음식으로 우리의 몸에 건강을 심고 또 영적인 좋은 양식으로 몸의 건강을 심어서 영육간 건강한 구조를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때가 되면 건강한 기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